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900조가 넘어섰고, 심지어 그 GDP, 나라의 GDP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넘어서는 그 가계부채 규모가 그만큼이나 늘었습니다. 그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빨리 증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때문에가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빚을 이제 끌어다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다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도 빚을 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말이죠. 무슨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뭐 그 밖에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이렇게 끌어다 쓴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특히나 또 좀 주목할 점은 20, 30대 층에서, 젊은 층에서 이 빚이 빠르게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 등장한 편이지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할 점 같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가계부채의 주 증가 세대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었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지금 20, 30대들이 이 가계부채 증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또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죠.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빚을 끌어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뭐 대출을 더 늘려서 소위 말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데 한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IMF와 또 다른 상황인데요. IMF 때는 기업의 부채가 심했고 가계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IMF 때는 기업의 대출이 주로 문제였죠. 그래서 그 기업의 대출을 해준 은행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는 상황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뭐 GDP가 10%씩 성장을 한다.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10% 가까이, 10%가 안 되더라도 뭐 7%, 8%까지 성장을 한다. 이러면 경제가 활황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것을 상환을 할 여력이 있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GDP가 잘 성장해봐야 뭐 3% 전후, 부정적인 것은 뭐 1%도 되지 않는다. 혹은 뭐 거의 0%대 더 전후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면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 경제에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정책을 짜는 정책 당국자들이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